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10장 고정축에 대한 강체의 해전입니다. 자, 여기서는 해전운동을 배우는데, 그래서 먼저 각위치, 각속도, 각가속도,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각가속도하고 관성 모멘트를 곱한 돌림 힘, 그리고 회전운동 에너지, 끝으로 강체의 굴림운동까지 배우겠어요. 내용이 대단히 많죠. 그래도 차근차근 한 개씩 배워보겠습니다. 자, 회전운동에서는 강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강체라는 거는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 간의 상대적 위치가 일정해서 변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물체. 그러니까 그 각속도하고 각가속도가 다 일정해요. 각속도, 각가속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체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 그 각위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처음 시간에 각위치 세타 I, 그 다음에 나중 시간에 각위치 세타 F, 그래서 그걸 서로 빼주면 각변이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준운동에서 위치 벡터, 변이 벡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위치, 각변이는 벡터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했다가, 그 다음 Z축으로 회전을 하면은, 물체가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Z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했다가, X축을 회전축으로 회전을 해요. 그럼 물체가 이 모양이 돼요.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각위치하고 각변이는 벡터가 아니에요. 하지만 10장의 제목이 뭡니까?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이죠. 그러니까 회전축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X축을 회전축으로 했다, Z축을 회전축으로 했다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X축이면 X축, Z축이면 Z축, 그렇게 회전축이 고정돼 있죠. 그러면 벡터로 취급할 수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직선운동에서 속도에 대응되는 그 회전운동에서는 각속도, 그래서 그 평균각속도하고 순간각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각속도 기호로 오메가를 씁니다. 오메가 에버리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그 나중 각위치 빼기 처음 각위치. 순간각속도는 이제 극한을 취해요. 평균각속도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 그러니까 세타를 t에 대해 미분한 거죠. 자, 각변이가 벡터니까 각속도도 벡터인데 얘네가 크기고, 그럼 방향은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따라 감아줘요. 그랬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각속도 벡터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각속도가 양수예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각속도가 음수예요.
자, 각속도 알아봤고, 자, 다음은 평균운동에서 가속도가 있는 것처럼 회전운동에서는 각 가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속도는 레디언 퍼 세컨드, 각 가속도는 레디언 퍼 세컨드 스퀘어드 단위를 갖고, 마찬가지로 평균 각가속도하고 순간 각가속도를 나뉩니다. 그래서 평균 각가속도 기호로 알파를 써요. 알파 에버리지는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그러니까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분의 나중 각속도 빼기 처음 각속도, 이게 평균 각가속도고, 이걸 극한을 취한 게 순간 각가속도,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 평균 각가속도에서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순간 각가속도, 그러니까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거나 각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순간 각가속도가 돼요. 가속도가 벡터인 것처럼 각가속도도 벡터입니다. 얘네가 각가속도의 크기고, 방향은 점점 빠르게 회전한다. 그러면 이제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얘가 바로 그 각가속도 벡터의 방향. 그러니까 그 각속도가 증가하면은 각가속도 벡터하고 각속도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 돼요. 만일에 각가속도가 감소하면은 그 엄지손가락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아래로 각가속도 벡터의 방향. 그래서 각속도가 감소하면은 각가속도 벡터는 각속도 벡터하고 반대 방향입니다. 그 평균운동하고 똑같아요. 그 가속도 벡터하고 속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은 속도가 증가하고, 가속도 벡터하고 속도 벡터가 반대 방향이면 속도가 감소하고, 회전운동이나 평균운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고 속도는 시간에 대한 일차함수, 그 숨어있는 공식, 그리고 변이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위치는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었죠. 여기서 위치 대신에 각위치, 속도 대신에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쓰면은 등 각가속도 원운동 공식이 얻어져요. 그래서 각 가속도가 일정하고 각속도는 시간에 대한 일차함수, 그 다음에 숨어있는 공식, 그 다음에 각변이는 평균 각속도 곱하기 시간, 그리고 각위치는 시간에 대한 그 이차함수. 그러니까 등 각가속도 원운동 공식을 따로 암기할 게 아니라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만 암기하고 거기서 문자를 바꿔 쓰면 돼요. 자,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바퀴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자, 2점 빵빵초 후에 각변이. 자, 그러면은 각위치는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 그러면은 각변이라는 거는 나중 각위치 빼기 처음 각위치. 그러니까 오메가 I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제곱. 그래서 처음 각속도가 2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시간이 2점 빵빵초, 각가속도는 3.50 레디언 퍼 세컨드 스퀘어드. 자, 그래서 각변이 계산해 보면은 11.0 레디언이 얻어져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회전한 건지 감이 안 오죠? 그러면 단위를 변환을 해요. 자, 360도면은 28 레디언이죠? 그러면은 레디언 지어져서
630도예요. 그러니까 두 바퀴까지는 조금 못 미쳤죠. 자, 질문 B. 질문 B는, 그래서 몇 바퀴 회전했냐 이거예요. 1회전. 이게 360도인데, 그거를 영어로 REV, 레볼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75 레볼루션. 그러니까, 1가 한 4분의 3바퀴 정도 회전한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질문 C. 2점 빵빵 초일 때 각속도. 각속도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그러면 처음 각속도가 2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각가속도는 3.50 레디언 퍼 세컨드 스퀘어드. 시간은 2점 빵빵 초. 그러니까 나중 각속도는 9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이렇게 그 등가속도 운동에서 문자만 바꿔서 가지고 등 각가속도 운동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해전 운동과 병진 운동의 물리량 사이의 관계. 이렇게 강체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형성되죠. 자,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S는 R세타. 자, 그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V는 R오메가. 여기서 이제 속도는 접선 방향이에요. 자, 다음은 또 강체가 회전하는데 가속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속도를 그 접선 방향하고 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그 V는 R오메가를 이제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 근데 이때의 가속도는요, 접선 방향의 가속도예요. 그래서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R알파. 그러면 이제 지름 방향의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죠. 그래서 뭐 R분의 V제곱 또는 여기다가 그 앞서 구했던 V는 R오메가 대입하면은 R 오메가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치 그 접선 방향을 X 성분, 지름 방향을 Y 성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전체 가속도는 루트 그 접선 방향의 가속도의 제곱 더하기 지름 방향의 가속도의 제곱. 그래서 R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 이러한 결과가 얻어져요. 그래서 접선 가속도, 지름 가속도, 전체 가속도 요 3개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접선 가속도의 방향은 그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등속 원운동 하는 경우에는 그 지름 방향이었죠.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었죠. 가속도의 방향이. 이거 중요하죠. 자, V는 R오메가, A는 R알파. 근데 거기서 가속도는 접선 가속도다. 배웠고요. 써먹어 봅시다. 자, CD 플레이어. 요즘 누가 CD 플레이어 써? 그래도 일부 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에서 이제 그
레이저 렌즈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CD를 읽는데 안쪽 읽고 이렇게 나선으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바깥쪽 읽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반지름이 변하지만 그 반지름의 뭐 H 말고, 자, V는 R오메가, 오메가는 R분의 V. 그래서 레이저 렌즈 시스템에서 그 이동하는 속력이 1.3m/s예요. 그리고 안쪽이 23mm,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cm. 그래서 안쪽은 각속도가 57 레디언 퍼 세컨드로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RPM, 그 분당 회전수로 나타내면은 한 바퀴가 28 레디언이고, 그 다음에 1분이 60초고, 자, 그러면 이제 단위가 지워져 가지고 5.4 곱하기 10의 2승 RPM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1분에 540바퀴 도는 거죠. 자, 나중각속도는 RF분의 V, V가 1.3m/s, 바깥쪽은 RF가 58mm,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2 레디언 퍼 세컨드가 얻어져요. 근데 역시 한 바퀴, 그 다음에 1분은 60초, 이렇게 해서 단위를 변환을 해주면은 2.1 곱하기 10의 2승 RPM, 그러니까 1분에 210바퀴 정도 돌죠. 그러니까 바깥쪽 읽을수록 그 CD가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CD 최대 연주 시간이 74분 33초, 그러니까 4473초. 자, 그러면 CD가 회전하는 거는 이제 평균 각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안쪽이 5.4 곱하기 10의 2승 RPM, 바깥쪽이 2.1 곱하기 10의 2승 RPM, 시간은 4473초. 자, 그러면은 2.8 곱하기 10의 4승 REV. 그러니까 CD가 최대로 연주될 때 그 CD가 약 28,000바퀴 돌아요. 다음 질문 C, 각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각속도는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그러니까 각가속도, 걸린 시간분의 각속도의 변화. 그래서 나중 각속도가 22 레디언 퍼 세컨드, 처음 각속도가 57 레디언 퍼 세컨드, 시간은 4473초. 그래서 각속도가 마이너스 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레디언 퍼 세컨드 스퀘어드. 그러니까 음수라는 거는 각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점점 회전이 느려지는 거죠. CD 플레이어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다음은 우리 병준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힘이죠.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돌림 힘. 근데 빠박쌤은 돌림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토크, 뭐 드물게 힘의 모멘트라고도 부르는데, 왜냐면 돌림 힘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힘의 일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예 그냥 물리적 차원부터가 달라요. 힘하고 다른 거예요. 뭐 성격은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 뭐 그렇긴 한데 물리적 차원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체가 있다고 할 때 위치 벡터 R 벡터인 지점에 힘 F가 가해졌다. 그러면은 돌림힘이 요 빨간색.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은 위치 벡터에서 힘 벡터를 이렇게 감아줬을 때 그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손은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처럼,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위치 벡터, 검지 손가락이 힘 벡터, 그래서 왼손 엄지 손가락이 돌림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그 돌림힘의 방향은 그래요. 크기는 위치 벡터의 크기 곱하기 힘 벡터의 크기 곱하기 거기다가 그 위치 벡터 힘 벡터 그로 이루어지는 각에다가 사인 칠한 거. 더 빠르게는 뭐 힘의 크기 곱하기 위치 벡터 중에 힘의 수직한 길이, 또는 반대로 변이의 크기에다가 변이 벡터의 수직한 힘 성분, 뭐 그렇게 그 빠르게 돌림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수면은 반시계 방향, 음수면 시계 방향. 그래서 말이 되게 많죠. 그래서 돌림힘은 그 R 크로스 F,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돌림힘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그 변이의 단위 미터, 뉴턴 미터예요. 그러니까 뉴턴 아니죠. 힘하고 다르죠. 그리고 뉴턴 미터면은 한마디로 줄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줄을 쓰면은 그게 돌림힘인지 아니면은 일 또는 에너지인지 분간을 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돌림힘의 경우에는 뉴턴미터를 줄로 안 바꾸고 그냥 뉴턴미터 써요. 그 돌림힘의 단위. 자, 돌림힘의 정의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연습을 해봅시다. 실패 같은 게 있는데, 요 반지름이 R인 부분에 실이 돌을 감겨가지고 오른쪽으로 장력 T1을 가하고, 반지름이 R2인 부분에도 줄이 감겨가지고 아래쪽으로 장력 T2를 가해요. 자, 그러면 R자 돌림힘을 구해보면은, 자, T1이 작용하는 부분은 그 회전축이 이제 정 가운데라고 그러면은 R1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힘 T1, 그리고 둘 간의 각도는 90도예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T2는 중심에서 R2만큼 떨어져 있고, 힘이 T2, 각도는 90도. 그리고 얘는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래서 R자 돌림힘은 R2T2 빼기 R1T1이 되겠어요. 자, 질문 B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해요. T1이 5.6N, R1이 1.8m, T2가 15.6N, R2가 0.50m. 자, 그래서 다 대입을 해주면 7.5 빼기 5.0, 그러니까 2.5, 단위는 뉴턴미터. 그래서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1하고 T2가 싸웠는데 T2가 이겼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돌림임 연습해 봤어요.